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네,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네, 오늘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예, 갑자기 또 뜬금없이 물어보죠. 뭔지 아시나요? 보통 보면 여학생들은 학생 때 밤새 공부하고 와서 시험 네. 공부는 하나도 안 했다고. 그렇죠. television을 봤다고. 학생들은 또 그렇죠. 네, 이런 예. 거짓말 많이 하죠. 또 연애 때가 되면 네네. 또 첫사랑이다. 당신이 첫 남자다. 뭐 이런. 알고 보면 23번째 사랑인데, 그죠? 또 아줌마가 되면 네. 또 이렇게 자주 거짓말합니다. 네. 안 고쳤다 나는. 자연 그대로의 미모다. 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서 고민이야. 뭐 이런 말 하는 여성분들 꽤 많습니다. 엄청 먹어서 찐 건데 괜히 민망하니까 네. 체질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참 맞아요. 당황스럽죠. 사실 그 남자친구 옆에 있을 때는 여자들 보통 이렇잖아요. 바퀴벌레야, 무서워. 이러면서 막상 혼자 있으면 바퀴벌레를 꾹꾹 눌러갖고 압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나 화장 하나도 안 한 거라고. 나 정말 그냥 화장 하나도 안 했다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바른 건데 그 립스틱만 안 바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여성들 뭐 이게 살에 대한 고민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고요. 예, 미모 경쟁도 해야 되니까 여자의 삶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에이, 또 무슨 여자의 삶이에요. 살 고민, 먹는 것 고민, 여자들만 하나요? 아닙니다. 남자들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적당히 먹고 제대로 먹는 것, 이것만이 정답이죠.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또 의문의 또 단어가 있어요. 그 적당이란 이 단어, 정말 just enough. 프로폴리 맞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던졌어요. 야, 이 적당히가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인지 알아서 내가 잘 챙겨 먹는 거는 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이게 또 나오는 기사들마다 조금씩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판도사에서 해답을 드려야겠죠. 판도사, 본격적으로 출발할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오늘 섭취의 비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몸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별 궁합과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먹을거리 안전사고 등 꼭 알아야 할 소식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체지방이 높으면 식욕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규칙적인 운동은 반면에 식욕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느끼면 느낄수록 기분 좋아지지만 후회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애증의 그 이름 포만감. 바로 알기. 기분 좋은 포만감 느끼면서 뱃살 찌는 것도 막아주는 비결 판도사에서만 공개합니다. 따라오세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음식 섭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모조리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법에서 그 종류에 이르기까지 정말 낱낱이 밝혀드릴 텐데요. 포만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포만감. 단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배부르다고 느껴지는 상태를 포만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되나요? 조금 더. 그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포만감, 뭐 책임감, 의무감처럼 뭔가 듣기만 해도 좀 든든해지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은 또 안 찌고 싶어요. 이런 게 또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살이 안 찌는 거, 이거 정말 가능한 걸까요? 글쎄, 그거는 VCR에서 풀지 않을까요? 그래요? 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당함을. 예. 좋네요, 예. 궁금하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포만감을 느끼면 살도 찔 수밖에 없다. 살 안 찌고 싶으면 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물을 많이 먹었을 때도 그리고 또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도 배부른 느낌 갖게 되잖아요. 네. 이 포만감은 같은 종류의 포만감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나 씨가 이것도 풀어주려나? 예, 진짜 좀, 저도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포만감이라고 하면요. 일단 어느 정도 배부른 걸 일단 포만감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나 씨가 이거 죄다 지금부터 좀 풀어주실 거죠? 예, 확실하게. 그렇죠. 제가 좋아요.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포만감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대체 포만감은 뭔지, 어떤 걸 먹어야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건지 모조리 조사해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지만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의 고통. 마음껏 배부르고
살찔 걱정은 날려버릴 비결이 궁금하셨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올여름 S라인을 꿈꾸며 저처럼 다이어트 돌입한 분들 많으시죠? 운동은 기본, 저녁 6시 이후 금식은 필수 아니겠어요? 배고파. 하지만 문제는 배고픔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 결국 먹고야 말았습니다. 먹는 순간은 마냥 행복하지만 남는 것은 후회뿐. 아우, 배부르다. 다 먹었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안 찌는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찾아온 곳.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요. 정말요? 네. 아니 밤마다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네. 배고픔을 안 느낄 수는 없는 건가요? 배고픔 못 느끼면 그거 많이 아픈 겁니다. 배고픔 느끼는 게 정상이죠. 우리 몸은 위가 비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뇌의 식욕을 자극하는 화학물질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배가 고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도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뇌는 포만감을 느껴야 음식 섭취를 줄이는데요. 그래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포만감을 느끼면 몰려오는 졸음.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나른하고 졸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야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살 찌지 않아요? 당연히 살이 찌겠죠. 만약에 그런 게 걱정이 되시면 그냥 밥을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의 적, 탄수화물 덩어리 밥을 먹으라고요? 이유는 열량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은 천지 차이. 100kcal를 내는 무게가 얼만큼인지를 저희가 환산해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먹어도 100kcal를 훌쩍 넘는 고칼로리 음식. 그에 비해 밥은 열량이 낮아 포만감을 느낄 만큼 먹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적어요. 이거 먹고 간에 뭐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포만감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나 씨를 위해서요. 많이 먹어도 살이 별로 찌지 않는 그런 식품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된 포만감을 주는 음식 따로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바나나와 토마토, 오이, 곤약을 조금 전과 같이 100kcal를 내는 양만큼 접시에 담아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와, 배부르게 먹고도 남겠네요. 이게 다 100칼로리예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비밀은 수분에 있습니다. 포만감의 비밀,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에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오이의 수분은 치킨의 약 3배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적고 수분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좋은 포만감을 주는 겁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은 양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포만감을 느낄 만큼 많이 먹어도 영양소 자체가 적어서 살을 찌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물은 저희 소화기관이 머물고 있게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과일이나 채소들은 그것들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그거를 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야식 생각나는 출출한 밤. 이제부턴 채소와 과일로 건강한 포만감 마음껏 즐기세요. 네, 이게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뭐 수분이었네요. 제가 약간 예상을 했습니다. 믿기시긴 않시겠지만 진짜 예상을 했어요. 저는.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같은 부피의 음식을 두고 봤을 때 수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수분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 말은 곧 음식을 더 적게 먹는 방법이 된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네. 방울토마토, 오이, 곤약, 이런 건 최적이죠. 그래서 야식 먹고 싶을 때 이런 걸 먹으면
먹으시면 좋습니다. 네. 저녁형 음식, 살 덜 찌면서 포만감 잔뜩 주는 음식으로 규정하면 될 듯하죠. 근데 좀 번거롭네요. 그런가요? 방울토마토. 나 곤약을 또 잘 몰라요. 벤친에서.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뭘 보셨어요? 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금방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렇죠. 이제 나오죠. 예, 밑으로 나오죠. 미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밑으로 나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이 수분을 더 잘 보유하게 된다는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네. 섬유소가 물을 만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하지만 이 사실 음식은 포만감을 느끼려고 먹는다기보다는 그 맛 자체를 음미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100% 공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맛있고 즐기려고 먹는 건데, 예, 물 먹어서 배부른 거보다도 고기 먹고 또 배부른 게 좋잖아요. 그런 게 또 포만감이라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포만감이라도 건강을 해치는 포만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럴 때 과일 한두 조각이면 충분한데 순대, 치킨 이런 야식을 먹으면 칼로리 과잉이 함께 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포만감은 겪지 말아야 할 후회를 불러오는 포만감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함량이 적으면서 배부른 것이 야식으론 최고요. 자, 그럼 제가 기분 좋은 포만감 부르는 음식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네, 어떤 걸까요? 네. 두부 어떨까요? 오. 고소하기도 하고 부피도 크고 수분도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수분도 아주 가득. 자, 그럼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요. 포만감이 일단 배부른 감정인 건 똑같지만 살 덜 찌고 건강을 지키려면 수분을 함유한 것으로 먹어주면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이해가 빠르신데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자, 견과류는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 견과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건 또 포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요즘 견과류 간식으로도 많이 먹고 저도 정말 잘 싸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요리에도 식재료로 참 많이 넣는데요. 이로 깨먹는 아삭아삭함이 매력적인 견과류. 저 따라오시면요.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견과류 열풍. 아침 대용으로, 간식으로, 또 식음료는 물론 요리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완전 식품이라고까지 불리는 견과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태양은 뜨거워지고 옷은 얇아지는 지금. 다가오는 여름철, 멋진 모습을 위해 필요한 건 바로 다이어트죠. 각광받는 수많은 다이어트 음식 중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견과류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오희경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름 가득한 튀김보다 훨씬 담백하게 보이는 견과류. 하지만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견과류는 꽤 고열량 식품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견과류의 열량을 알아보기 위해 아몬드, 호두, 땅콩의 지방 함유량을 측정해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땅콩을 제외한 호두와 아몬드의 지방 함유량이 무려 60%가 넘는다는 사실. 보시다시피 땅콩의 조지방 함량은 제일 낮은데요. 그 대신 땅콩에는 탄수화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고열량 식품이 되겠습니다. 열량이 높기 때문에 견과류를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고열량 간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견과류의 진실. 특히 호두가 견과류 중에서 열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매일 호두 7, 8개 정도씩 섭취를 하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영양 듬뿍 고소한 맛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 자극하는 견과류. 하지만 견과류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임산부입니다. 임신 중에 견과류를 먹으면 태아에게 견과류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알레르기가 없는 여성이라면 임신 기간에 견과류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연구를 통해 산모가 임신 중 견과류를 섭취하면 아이가 알레르기 증상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임신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천식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태아에게 견과류가 해롭다는 편견, 이제는 버리셔도 좋겠네요. 임산부들처럼 견과류를 먹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견과류가 지닌 촉촉한 성질이 힌트. 바로 피부가 건조한 건선 환자들입니다. 특히 호두와 잣의 경우 체액을 증가시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앓는 경우에도 견과류를 먹으면 좋다고 하죠.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히 들어있으니까 항산화 효과가 크잖아요. 평상시에 꾸준히 건강관리하기는 좋은 식품이죠. 누구에게나 좋은 견과류. 한국영양학회가 지정한 일일 섭취 권장량은 약 28g, 한 주먹 정도의 양인데요. 신이 내린 것 같은 완전 식품 견과류. 하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콩, 땅콩, 호두 등과 같은 견과류에는 수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수산염은 요로결석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로결석을 앓고 있거나 혈뇨 증상이 있다면 다량의 견과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름철 불청객, 요로결석.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요로결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출산 시 통증에 버금갈 정도로 악명 높은 이 질환. 간헐적으로 옆구리가 따끔거리거나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퍼지면 요로결석일 확률이 높은데요.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며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견과류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견과류에 함유된 수산염이 요로결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완전식품 견과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야, 네, 이게 사실 견과류가요, 막 이만한 게 없잖아요. 막 큰 게 없잖아요. 요렇게 조그만 거, 요런 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요만해요. 예. 근데 TV를 보면요,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TV 보면서 무심코 이렇게 우리가 먹다 보면 이 조그만 걸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예. 저도 넉넉고 먹을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뇌를 닮은 호두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알려져 네. 있지만 지방이 많아서 과잉 섭취를 할 경우에는 비만을 불러올 수 있고요. 또 비만은 각종 성인병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개 남짓이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또 잣도 25개에서 30개를 넘어가면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렇죠. 어렵네요. 근데 그거 짜잘한 거 언제 하나하나 세면서 다 먹어 막 간단하게 이러잖아요. 내가 한 개, 네. 2개, 25개 먹었네. 아, 그만 먹어야지. 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밀봉도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통이 크거나 깡통 하나 있고 그러잖아요. 이따만큼 팔죠. 다 먹잖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새끼 나눠서 조금씩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야, 정말 인생 피곤해지네요. 아, 이게 어렵네요, 사실. 예. 적당량은 건강에 좋지만 과한 섭취는 비만을 불러온다. 판도사에서 음식 얘기할 때마다 해드렸던 그 진리와도 같은 말이 견과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견과류에는 대체적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요. 또 땅콩에는 엽산도 풍부한데요. 열량은 높지만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줘서요. 견과류는 아침형 인간을 도와주는 아침형 음식으로 불리기도 하죠. 오.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방울토마토는 저녁형 음식, 견과류는 아침형 음식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예. 그게 본의 아니게 약간 뭐 대결 특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은행을 먹고 되게 간지럽다거나 그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봤어요. 은행, 이거 뱅크, 미안합니다. 무리한 애드립이었네요. 과했어요. 은행은 어떤가요? 아, 네. 그런 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행은 다른 견과류량은 살짝 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요, 구토, 설사, 경련 같은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어른의 경우에도 조금만 드시죠. 네. 저 해바라기 씨 많이 먹는데 그건
어떤가요? 네, 해바라기 씨도 엽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좋은 견과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드시라는 거 또 똑같이 얘기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문적이시네요. 오늘따라 굉장히 뭔가 좀 틀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자, 우리는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를 좀 탐탁치 않게 보실 것 같은 분들이 약간 있어요. 자꾸 막 적당량만 먹어라, 조금씩 먹어라 이렇게 주의를 주니까 견과류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남대문 같은 데서 이거 뭐야 지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죠. 보신 것처럼 임산부에게도 좋고 또 피부 질환자나 안구 건조증 환자에게도 좋기 때문에 견과류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과하게 섭취하지 말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하루 견과류는 25g 넘지 않게 섭취해라. 40g까지는 괜찮다. 사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니까 과잉 섭취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섭취하세요. 네, 좋아요. 이게 사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판도사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그 말만큼 진짜 정말 정리가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남겨놨어요.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포만감이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진짜. 예.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What do you think about? 자, 그럼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티처 플레이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포만감을 적절히 느껴야지만 음식에 대한 욕구나 또는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도움은 되지만 운동이나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게 됩니다. 포만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포만감을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영양소들을 적절히 잘 갖고 있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이고요. 나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살만 찌게 하는 어떤 열량만 갖고 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나쁜 포만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들을 적절히 공급받고 적당히 야식도 먹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좋은 포만감은 다이어트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야, 이 포만감, 음식을 덜 먹게 돼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참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포만감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는 정말 적인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 포만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짝꿍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약간 베스트 프렌드죠. 그렇죠. 단짝처럼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만감이 느껴지면 음식을 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지 이미 배가 불러왔으면요. 그만큼 운동을 하는 게 진리이자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을 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시는 분들은요. 칼로리 높지 않은 좀 똑똑한 스마트한 다이어트 식단 꾸려보면 어떨까요? 현미나 콩, 보리 같은 정지하지 않은 곡물과 채소, 과일을 첨가한 식단. 기분 좋게 포만감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식사 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체지방이 높으면 식욕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규칙적인 운동은 반면에 식욕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무겁다 싶으면 운동을 하세요. 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도 빠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꼼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는 학생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진짜 안 해요. 근데 시험 잘 보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학생들 진짜 이런 거랑 같은 심리거든요. 너무 찔리네. 예, 그간 너무 심한 포만감이나 배고픔으로 내 몸에 부담을 줬다면요. 내 몸에 미안해하십시오. 이제는 적당한 포만감과 적당한 영양소 흡수로 내 몸에 떳떳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게 정말.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 선생님, 우리가 좀 전에 두부가 포만감도 좀 느껴지면서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두부김치에 요거 세 병을 마셨어요. 소주를 세 병을 마셨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칭찬받을 행동이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칭찬받기는 커녕 꾸중을 들어야죠. 네. 왜냐하면 나였죠, 그렇죠? 네.
알코올은요, 네. 다량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최악의 궁합이다. 최악의 궁합이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약간. 최악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예, 우리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술을 많이 마신다면요, 어떤 음식과도 좋은 궁합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홍차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편인데 이 떫은 맛 때문에 꿀을 좀 넣어서 타먹곤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궁합이 썩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럼요, 안 좋아요. 꿀이 홍차의 탄닌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갈라서야 됩니다. 그래요? 토마토에 설탕 찍어 먹으면 토마토 속 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유명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네, 진짜로 제가 이제 세 분이요, 요렇게 제가 던진 떡밥을 덥석 물 줄은 몰랐어요. 마치 그 인천 앞바다에 우럭 3마리인 양. 뭐요? 우럭인 양. 아니, 우럭? 아니, 뭐, 우럭, 예, 저기 다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녹화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덥석을 떡밥을 딱 먹네요. 그래도 우럭은 심했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음식도요,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던진 얘기고요. 그래야 몸 안에서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그렇죠, 선생님? 자, 가실까요? 현병수의 우럭 1위 뭘 알겠어요. 그래요? 하세요. 미안합니다. 좀 숨쉬었네, 약간. 아닙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봐요. 이렇게 궁합이 안 맞아요. 예? 그래도 내가 광어보단 비싼 우럭으로 포장을 해줬는데 끝까지 수습이 안 되네요. 자, 지금부터 조금만 먹어도 환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음식 궁합 보실까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우리 몸에 좋은 음식 궁합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음식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음식이라고 홍합 아닙니다. 삼합 아니에요. 바로 궁합입니다. 궁합. 집중해 주세요. 자, 궁합. 합주기가 됩시다. 합궁합. 미안합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잘 살려고 궁합을 보듯이 음식도 궁합을 봐야 건강해집니다. 참고로 전 결혼 전에 궁합을 안 봤어요. 그래서 궁합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예?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품들이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알고 먹으면 보약?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로 호두와 레드 와인. 우아한 분위기를 잡고 싶을 때 또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레드 와인이죠. 과거엔 주로 스테이크와 같은 육류와 어울렸던 레드 와인.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음식들과 좋은 궁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견과류와 레드 와인을 함께 먹으면 좋다는 사실 아시나요? 견과류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호두가 레드 와인의 환상 짝꿍. 바로 레드 와인에 함유된 항산화제 때문인데요. 호두와 레드 와인을 함께 먹으면 레드 와인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등의 항산화 물질과 호두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을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에 의해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계 질환 및 치매 그리고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레드 와인과 호두는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예방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에 와인의 안주로 초콜릿을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견과류 호두가 있었군요. 자, 초콜릿이 밀렸네요. 호두가 항상 깨졌는데 초콜릿이 이번에 녹았어요. 호두승! 자, 와인 한 잔에 자연이 준 알약 호두. 그 어떤 스님 두상보다 아름다운 이 호두 한 알. 입에 턱 넣으면 맛도 2배, 영양가도 2배인데요. 와인과 호두에 버금가는 음식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알고 먹으면 보약,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 수정과와 잣. 천연 소화제로 알려진 우리의 전통 건강음료 수정과. 더워지는 이맘때 차갑게 마시거나 얼려서 슬러시처럼 마시면 여름 별미가 따로 없는데요. 침이 철로 꿀꺽 넘어가는 수정과에 동동 띄우는 요 자세의 비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정과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계피와 곶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잣 또한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몸이 찬 사람이 들이키는 수정과 한 잔, 보약과 다를 바 없겠죠? 곶감과 생강, 계피를 함유한 수정과에 잣을 띄워 드시면 맛도 고소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필수 지방산까지 더해져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계피의 항균 작용에 의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므로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또 수정과에 잣을 넣으면 곶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 탄닌산 처리되는 것을 막아 빈혈과 변비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네요. 우리 선조들이 수정과 위에 잣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띄운 게 아니었네요. 역시 모든 사소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저도 이 안경을 왜 썼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쓴 것도 있지만요. 이게 딱 보기 좋잖아요. 예, 이게 미적 효과. 예. 하지만 안경을 씀으로써 잘 보여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잘 보이는 기능. 이 수정과와 잣처럼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궁합 좋은 음식. 마지막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알고 먹으면 부약,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 바로 미역과 콩.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만큼 영양 듬뿍 담긴 콩. 몸에 좋은 만큼 윤기 좔좔 흐르는 이 콩과 찰떡 궁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 미역인데요. 콩에 함유된 사포닌은 체내에 들어오면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먹어주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콩을 활용한 대표 요리죠. 된장국을 끓일 때 미역을 함께 넣어주면 좋습니다. 된장은 콩 발효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미역을 함께 드시면 변통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므로 미역 된장국은 해독에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쏙 빼주는 해독식품 미역과 된장은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데요. 미역의 풍부한 비타민 A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 케라틴 합성을 돕고요. 콩을 이용한 된장은 탈모의 원인 남성 호르몬 활성을 억제합니다. 때론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때론 비슷한 성질로 영양 듬뿍 주는 궁합 좋은 음식들. 잘만 챙겨 먹으면 올여름 건강 문제 없겠죠? 네. 이 견과류 공부의 연장선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호두와 레드와인 왠지 분위기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레드와인 속 향산화제가 만나가지고 아주 뭐 기가 막힌 궁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 술이 당긴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약간 술이 많이 당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딱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신 것처럼 수정과에 잣 넣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송편하고 같이 먹는 거는 이런 게 다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네. 있습니다. 잣은 좋은 식품이지만요.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랑 먹는 게 참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콩이랑 미역을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콩으로 만든 된장 있잖아요. 네. 된장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생성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된장찌개 먹을 때 나트륨 배출시켜주는 궁합 좋은 음식 뭐 있을까요? 맞아요. 완전 궁금해요. 저 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된장 좋아하게 생기셨네요. 된장녀니까, 당신. 예, 미안합니다. 수습이 안 되네요, 여러 가지. 자, 굉장히 이제 퀄리티 있는 질문들을 해주고 계세요. 예, 그렇죠? 된장에 뭐가 좋냐? 된장찌개에는 정말 부추가 좋습니다. 부추. 정말 남자한테 좋아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근데 부추, 이 부추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해물탕에 쑥갓 넣는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제가 대신 말해도 됩니까? 뭐 해물탕이니까 우럭 선생님께서 알아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단지 맛 때문이 아니라요. 해물탕 속 조개가 엽록소와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새우 먹을 때요. 표고버섯도 이제 같이 먹어주시면요. 표고의 섬유질이 새우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좀 낮춰주거든요. 요런 게 바로 진짜 음식 궁합입니다. 홍어에다가 묵은지 하나 딱 해갖고 삼겹살처럼 삼합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 사람만 이게 궁합 보는 게 아니라요. 음식도요. 궁합이 맞아야 맛있는 거거든요. 네, 삼합, 궁합 정말 좋죠. 네. 반면에 이혼을 시켜야 하는 그런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에서 만나야 될 음식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서로 우리 한 상위에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장 찍어야 되는 것들. 정말 치즈랑요.
콩이 안 맞아요. 둘이 지금 위자료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정말요? 네. 둘 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죠? 상극일 수가 있는 게. 됐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속의 인이요, 치즈 속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영양소가 체내 흡수되지 않고 방출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치즈의 칼슘 흡수를 콩이 방해하는 꼴이죠. 그래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역시 선생님답습니다. 상식입니다. 예, 알겠어요. 훈훈하게 또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인터셉트.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이게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약간 또 이제 그 시간이 슬슬 약간 스물스물하게 오고 있어요. 네, 오고 그거죠? 있는 것 같아요. 이 먹을거리 관련 사건, 사고 전해주실 시간이 돌아온 건가요? 네. 그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엄선해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는 얼굴입니다. 오늘 견과류 얘기가 많이 나온 김에요. 견과류 관련 제가 정말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얘기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견과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얘기라 더 네.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견과류. 하지만 사람에 따라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견과류 사건 사고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알아봅니다. 두뇌 발달에 좋다고 아이에게 먹인 호두와 땅콩. 질식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 조각을 삼킨 16개월의 아이. 작은 조각이 기관지에 걸려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폐렴의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폐에 작은 조각이 박히면 엑스레이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더 문제인데요. 모르고 방치할 경우 합병증으로 폐를 절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 이물질을 삼킨 질식사고 환자의 96%가 4살 미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3%가 땅콩과 호두와 같은 견과류가 원인이었는데요. 문제는 기도에 견과류가 걸릴 경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뇌, 심장,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들은 입으로 사물을 확인하려는 특성이 있는데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음식물을 잘못 삼켜 잔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절대 손가락을 입에 넣어 억지로 빼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엎드린 상태로 팔 위에 올려놓고 등을 세게 두드린 뒤 다시 몸을 돌려 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돌이 지난 아이의 경우 선 자세로 뒤에서 끌어안고 배꼽 윗부분을 눌러주면 이물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만 24개월 이하의 아이에게는 견과류를 덩어리째 주는 것은 절대 금물. 가루 형태로 갈아서 우유나 요거트 등과 섞여 먹이는 것이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무심코 생각했던 견과류 알레르기.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의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와 입을 맞춘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땅콩 알레르기. 남자친구가 먹었던 땅콩으로 인해 입맞춤 후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입니다. 알레르기 환자가 땅콩을 섭취하면 흔히 두드러기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즉시 나타나는데요. 심한 경우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극심한 호흡곤란이나 급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뒤 피부가 빨개지고 가려울 경우 아토피뿐 아니라 음식 알레르기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음식물에 대해 우리 몸이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원인 물질을 모르고 섭취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인 음식물을 섭취하고 2시간 이내의 반응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물과 문제가 되지 않는 대조식품을 번갈아 가며 투여하는 이중 냉검 경구 유발 검사가 알레르기를 확진하는 가장 확실한 검사법인데요.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았다면 원인 음식물을 영구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얼마 전 물고기 사료용 견과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시가 2억 원 상당의 캔들넛 14톤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뒤 외국인 마트 식당에 식용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양만 10여 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캔들넛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수입 원가보다 10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6천만 원 상당의 캔들넛 4톤을 폐기 처분하고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몸에 좋다는 견과류, 앞으로는 잘 확인하고 드셔야겠습니다. 건조된 견과류, 잘 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온에 놔두면 견과류에 많이 든 지방이 산화에 부패하는 산패가 일어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만든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물질은 물로 씻거나 열을 가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밀봉 포장된 견과류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 하지만 개봉 뒤에는 보관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장시간 보관할 먹을 만큼의 양을 밀폐용기나 비닐에 밀봉해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관찰된다면 통째로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견과류. 먹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으로 건강 챙기세요. 국내에선 아직 안정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인데요. 물고기 사료용으로 일단 수입한 후에 식용으로 판매한 거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조, 유통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안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간접적인 접촉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이렇게 싹 만나서 야 이거 뭐 위기 탈출로 한번 찍는 건가요? 이건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사례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견과류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또는 온몸이 간지럽고 아프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알레르기 환자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동전을 삼켜서 응급실을 찾는 아이들 사례를 많이 봐왔잖아요. 견과류가 아이들의 질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럼요. 기도에 뭔가 걸릴 경우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나 심장 손상을 주거나 폐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물론 콩이나 팝콘 같은 건요. 어린아이 기도를 막는 정말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좋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갈아서 먹인다거나 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판도사 대표로 응급처치법 배우고 왔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아이가 좀 큰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요. 뒤에서 한쪽 주먹으로 쥐고 또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에 배 위쪽으로 강하게 주먹을 잡아당기는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응급처치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또 질식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면 소중한 내 가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역시 뭐 선생님 말이죠. 기막힌 재주를 가졌습니다. 살짝 오늘 주제를 사건, 사고 어떻게 또 연관을 시키려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겁을 확 주세요. 야, 역시 우럭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도다리. 미안합니다. 닮았네요. 이제 선생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요. 바른 섭취는 물론 안전한 섭취까지 해야겠습니다. 판도사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주제로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다리는 농담입니다. 우럭 깜짝 놀랐네. 농담이에요. 하임리히법 뭔지 아시겠어요? 정확히? 하임리히법이요? 네. 알죠? 그때 이거 뒤에서 껴안고 저희 애는 아직 신생아여서 그런 경우에는 무릎에도 안 치고 알죠? 예비군 훈련을 가요.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남자입니다. 민방위 이런 데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요. 자, 아무튼 우럭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광어보다 비싸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럭이요? 당신같이 생겼어. 정말 막걸리네. 예쁘단 말이야? 견과류 많이 먹어요? 견과류? 많이 먹어요? 견과류? 견과류? 많이 먹어? 저 같은 경우에